사법개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검찰청 폐지 법안이라고 뭐 어딩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검찰청 폐지가 가장 기본이고 뭐 중수청이라든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하는 이런 안들, 뭐 공소청을 따로 두는 안, 요렇게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드셨어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민주당이 만들었다는 거는 뭐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공약이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당의 공약이고 입장이에요. 근데 이번에 발의된 법이 그럼 당이 낸 거냐? 보통 언론은 민주당이 발의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죠. 김용민 의원 등이 낸 거죠. 본인들이 기자회견하면서도 이건 당과 상의한 게 아니다, 정부와 상의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구분해 주신 게 맞아요. 네. 근데 우리 당이 추진해왔던 방향과 일치하거나 매우 유사한 법인 건 맞아요. 부합되는 법인 건 맞아요. 그러나 당이 내냐, 정부가 냈냐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이게 이제 패키지 법안이고 검찰개혁 4법이라고 해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 법안들을 보셨을 때 뭐 지난 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주요하게 검찰 개혁에서 나서 주셨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괜찮다라든지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 됐다. 전반적으로 우리 당이 추진해왔던 방향에 부합하는 법안인데요. 아직 쟁점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건 예전에도 논쟁이 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법은 행안부 산하로 두는데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게 맞느냐, 총리 산하에 두는 게 맞느냐 등등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약간 좀 이제 이 논의하고 하는 부분에서 수정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결국은 항상 그래요. 법을 여러 개 발의하고 다양한 법이 발의되면 그걸 통과시킬 무렵에는 토론을 통해서 당론 법안을 지정하게 됩니다. 또는 당론 법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당론을 정해서 그 당론에 맞게 대안을 만들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꼭 지금 발의된 법안이 100% 그대로 통과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일각에서는 이 검찰 개혁 법안들이 좀 3개월 내에 빠르게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잡았을 때 힘이 가장 셀 때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과거에도 보면 검찰 개혁이 초기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시간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힘이 빠지거나 결국 좌절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거면 빨리 하자. 특히 지금은 이 법안들을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검토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뭐 사실상 내용을 뭐 더 만들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데 몇 가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만 정리하면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빨리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검찰 개혁안이 오랫동안 이제 추진이 되었던 거라 어느 정도 기틀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수청을 행안부의 소속으로 두느냐의 문제 말고도 혹시 그러면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이 또 있나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아직 확실히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중수청의 소속 부분이라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공수처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국수본이 있게 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수사권이 중첩되거나 교차되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죠. 왜냐하면 서로 견제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는데 이 국가수사위원회를 그럼 또 총리 산하에 두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도 또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금 이제 빠진 게 사실은 이제 저는 계속 주장해왔던 게 수사절차법을 만들어야 된다. 형사소송법의 일부가 수사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수사기구가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이 수사기구 간의 관계를 조정하려면 법이 필요하다. 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수사절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보니까 수사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인권보호에 관련된 것도 다 대통령령이에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법률적 수준으로 규율돼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끌어올려서 아예 수사절차법을 만들고 형사소송법은 재판 절차에 적용되는 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검찰개혁 4법은 따로 이제 김용민 의원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수사절차법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럼 민주당 측에서 이제 당론으로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서 모아서 좀 이렇게 강하게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 아니 있죠. 빨리 해야 된다. 저희 대선 공약에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원내대표가 이번에 오늘 새로 선출됐으니까 네. 그 원내대표가 정부와 협의하면서 이런 개혁 입법들의 처리 시점과 처리 순서 같은 걸 정하게 될 겁니다. 원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첫 번째 국정 운영 기조를 짜요. 그다음에 그 국정 운영 기조에 맞춰서 개혁 입법이나 필요한 입법들의 순서를 정하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보면은 전반적인 국정 기조를 현재 지금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좀 짜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죠? 원내대표는 오늘 선출됐으니까 이제 조금 논의는 해야죠. 예. 어쨌든 검찰 개혁안은 좀 우선순위에 있을 것 같다. 네. 하려면 빨리 알겠습니다. 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힘이 약간 정권의 수사기관을 종속시키는 뭐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경찰에 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정권에? 예, 뭐 행안부 소관으로 둬서 그럼 그런지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네. 있으면 수사권 괜찮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분들. 그 제가 여쭙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의미 없는 비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맞아요. 이런 생각도 행안부로 들고. 옮기면 뭐 더 정부에 종속이 되고 법무부에 놔두면 괜찮아요? 이 이야기도 뭐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 이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릴 수 있다 검찰청 폐지가. 검찰청이 상권 분립하고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검찰청이 독립기관으로서 법무부에서 좀 상권 떨어져서 분립에서 그렇죠? 검찰의 독립을 상권 분립의 내용으로 파악해요? 네. 누가? 헌법 공부를 좀 하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참 이 검찰주의자들이 국민의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더니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그 당시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의 수사권, 그렇죠. 검찰의 기소권이 다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네. 진짜 그럴까요? 헌법에는 네.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수사할 수 있다. 단 한마디도 없고요. 검찰이 기소를 담당한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특검법 관련된 헌재의 결정문들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한다든지 검사가 기소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헌법적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헌법적 시스템을 저희가 건드리고 상권 분립 지금 이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연관이 없네요. 헌법을 좀 보시라니까. 주민의 헌법을 네. 꼭 읽으셨어요. 제가 거기다 다 써놨잖아요. 주민의 헌법에도. 과거 결정문 보면 검사가 무슨 수사한다고 헌법에 돼 있다고? 그런 말 없다는 거예요. 네. 검사가 기소를 하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처음에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는 것처럼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도 그 당시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1950년대 국회의원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 경찰이 워낙 일제시대 때 친일 행정을 많이 했으니 당분간만 이렇게 하자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권력이 이쪽으로 가면서 그리고 헌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없는데. 이게 수십 년간 가면서 이게 마치 헌법적 권한인 것처럼 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법대로 하면 오히려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건데 원래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네. 예. 마지막 질문을 예를 들어서 더 국정원처럼 말씀하시죠. 정보기관이 수사도 하고 정보 수집도 하는 기관이 없어요. 김종필이라고 그 사람이 중앙정보부 만들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써놔요. 만들 때도. 원래 정보기관이 수사권과 정보 수집 권한을 다 가지면 안 되는데 임시적으로만 그렇게 하자. 몇 년 후에는 두 개를 쪼개자. 그래서 우리가 국정원에서 수사권 드러내서 경찰이 이쪽으로 보내려고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검찰 개혁이 주요 이제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지난 과오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정부에서는 제대로 좀 완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은 제대로 국민들이 완결이 갖고 돼야 되고요. 계세요. 제가 뭐 최근에 여러 매체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즉 공수처 설치 때 제가 협상을 주도해서 만들어냈고 2차 검경수사권 조정, 즉
경찰에게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이양하면서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1차 작업을 할 때는 우리 민주당이 123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소정당 4개와 힘을 합쳐야만 간신히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우리 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매우 약하고 작게 만들어졌어요. 좀 달라질 필요가 있죠. 두 번째, 2차 검경 수사권 검찰개혁 할 때는 제가 진짜 완전 수사권 폐지를 주장했지만 거기는 실패해서 무슨 범죄 그렇죠. 범죄 등. 중으로 제가 해서 본회의에 올려놨어요. 네. 엄청 싸워가지고 네. 절대 이거는 양보 못한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 정도로 막 싸웠었거든요. 지도부하고. 근데 그거를 본회의에서 등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많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그럴 일은 없어야 된다.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맞다.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속해서 질문했던 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일부 의원들이 내셨다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계속 수정하고 뭐 이런 절차 거치지 않도록 좀 완성된 본으로 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빠르게 좀 추진했으면 네. 좋겠다. 네. 이번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뭐 서울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당내 그리고 당외 경쟁자들이 많고 강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마를 거의 기울이신 건가요? 출마하는 쪽으로? 조금 이따 물어보세요. 서울시장에 대한 그 의지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좀 생기셨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접었지. 왜 접었냐면 그때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 제가 그때 법사위 간사였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면서 이 선거를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제 말대로 검찰 개혁을 하게 해주든지 제 말대로 자꾸 안 되니까 딴 사람한테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니까 딴 사람 맡기고 내가 도전을 하게 해야지 했는데 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면서 중도에 접었죠. 예. 근데 본회의에 올라서 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엄청 많이 화가 나서 술 먹고 막 구두 집어 던지고 막 난리 쳤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나가시는 쪽으로. 여튼 일단 검찰 개혁도 중요하고 잘 돼야 네. 되고요. 예. 궁금한데 그러면 다음번에 오셨을 땐 서울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나중에 네. 필요하면 좀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의원실 라이브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